고전 작품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 겨울쌤튜브 중학교 국어 이민주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고전 어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고전 시가인 윤선도의 오후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시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고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도움이 되는지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볼까요? 시조,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시조에는 우리가 과거에 썼던 그러한 단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에서는 우리가 원문을 그대로 보는 경우가 적은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러한 원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휘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떠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처음으로 이 작품은 윤선도의 오후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1수 부분인데요. 혹시 이 작품 기억나나요? 여름 쌤튜브에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럼 작품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처음 볼 때는 먼저 작품의 제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작품의 제목이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오후가로 다섯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품에서 다섯 친구가 누구인지 나올 거고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여 읽으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작가를 살펴봅니다. 물론 작가 미상으로 작가를 알 수 없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가를 알 때는 이 작가의 성향을 과거에 공부한 적이 있다면 어떠한 작품일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목과 작가를 살펴보는 것은 실제 작품을 읽기 전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작품을 보면 읽어봐야겠죠. 그래서 소리나는 대로 읽으며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버디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기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바퀴 또 더하야 무엇하리.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중세국어를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알쏭달쏭한 단어들도 소리나는 대로는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래 아는 아로 읽으면 쉽게 기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윤선도 오후가의 제1수에서도 하니, 달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연결해서 소리내어 입으로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발음과 유사한 단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건 배웠던 부분이 아닌 윤선도 오후가의 다음 부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제2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읽기 전에 간단히 설명하면 한 수가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초장, 두 번째는 중장, 세 번째는 종장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조의 형식을 이야기할 때는 3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3장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랍니다.
그럼 한번 제2수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한다. 바람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첫 번째는 구름입니다. 표기를 보면 구름이 무엇일까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소리를 냈을 때 비슷한 단어를 생각해보면 구름이 떠오르죠. 이걸 연계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름 비치에서 비치를 볼게요. 비치는 빛과 이를 이어서 적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이어서 적는 표기법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아두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유사하게 구름빛이 좋다 할 때의 좋다도 소리나는 대로 이어 적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중장을 한번 볼게요. 바람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여기서 한오매라를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두고 가야 할 단어는 바로 하다입니다. 하다는 바로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현대에서의 하다는 공부하다, 일하다 라는 서술어로 연결해서 쓰이는데 여기서의 하다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죠. 이것과 유사한 것은 바로 그 아랫줄에 있는 하노라의 하입니다. 하다는 바로 그 밑에 부분인 종장에 나와 있습니다. 점처럼 보이는 아래아로 쓰인 하다는 현대 우리가 쓰는 하다와 의미가 같습니다. 종장에서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노라의 하가 바로 5번의 하다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그칠 적이 많다, 물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해석되고 있죠. 이 두 가지는 꼭 차이를 생각해서 기억해 둔다면 고전 작품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랍니다. 세 번째 줄인 종장에서도 소리 나는 대로 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좋고가 나오고 있죠. 그 뒤에 세 번째 줄에 나오는 물은 소리 나는 대로 생각해보면 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오후가의 제목을 생각해보면 5친구가 등장할 거라고 추측했는데 여기서 좋고도 변하지 않는 것, 물이 바로 5친구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식이며 속은 어이 비었난다. 벼렇고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나무 먼저 볼까요? 나무 하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네, 나무는 나무를 뜻합니다. 두 번째 단어인 풀도 발음이 현대와 유사한데 풀을 뜻합니다. 앞서 본 물의 과거 표기와 연계한다면 현재 우로 쓰인 것들이 과거에는 으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종장에 쓰인 푸르니를 보면 푸르다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중장은 곧기는 뉘식이며 속은어이 비었난다. 곧기는 누가 시키며 속은어이 비었냐?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종장에서는 벼렇고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종장에서의 사시는 사계절을 의미합니다. 나무가 사계절 내내 푸르기 때문에 좋아한다 라는 걸 연계해서 본다면 좋아하노라는 긍정적인 의미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노라의 좋다라는 말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좋다는 현대의 좋다라는 뜻입니다. 현대와 같은 표기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던 걸 떠올려 보면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을 잘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두 부분만 읽어보았는데도 현대와의 비슷한 점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고전 작품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겁먹지 말고 먼저 천천히 읽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도 고전 작품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작품 속에 있는 모든 단어를 알아야겠다는 마음보다 처음 보는 작품을 읽으면서 유추하는 연습을 해보면 더 도움이 될 거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로 만나는 속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